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사회복지관에서 상담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훈입니다.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약을 아껴 먹어요. 진료비가 부담돼서 병원을 못 갔어요. 혹시 여러분도 매달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비에 약값, 관리비까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정작 건강을 챙기고 싶어도 지갑 사정 살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다 돈 걱정이 먼저 되는 세상.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부담 없이 치료 받으시고 여러분의 병원비 좀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거주 지역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한 번 더 문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분들은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련 지원 제도 4가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매달 병원비와 약값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시는 분,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큰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부담 덜어줄 정책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몸이 불편하신데도 자녀나 이웃이 멀리 살다 보니 혹시라도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며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들과 있어도 다들 출근하고 나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실 겁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 큰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서비스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집안에 센서 몇 개만 설치하면 움직임이나 화재, 가스 누출 같은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이 서비스를 통해 15만 건이 넘는 응급 상황이 감지됐고 많은 어르신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면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설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대상이었는데 중산층 어르신들도 포함되면서 대상이 크게 넓어졌어요. 저희 복지관에도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몇 주 전에는 김순자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김 어르신은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서 부엌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설치해둔 센서가 움직임 이상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됐고 10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었다며 김 어르신은 이 시스템을 생명의 은인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서비스인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하셔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지인, 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설치비, 사용료 모두 무료이고 센서 교체나 수리까지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부부 가구나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사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전문 기사가 방문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당뇨약이랑 혈압약 두세 가지씩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값과 진료비가 매달 부담이 된다는 점이에요. 약국에서 10,000원, 병원에서 또 15,000원, 이렇게 한 달에 5만 원 넘게 나가다 보면 큰 소득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연금이나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겐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등록만 하시면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8만 원이면 기존에는 24,000원을 냈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선 26,000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은 진료비에서 추가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할인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니 해당 병원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3개월마다 전담 간호사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약은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지, 식사나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기적으로 살펴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 중에 성동구에 사시는 62세 이영희 어르신이 계신데요. 자꾸만 쌓이는 약값이 부담돼서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꾸준히 드셔야 심해지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엔 약이 떨어져도 진료일을 미루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등록하시고 나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약도 잘 챙겨 드시고 혈압도 안정 범위로 돌아오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안도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하셨기 때문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등 1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시범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먼저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거주하시는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먼저 문의해 보시고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걷기, 혈압 재기, 혈당 재기 이런 건강 행동을 실천하시면 정부가 포인트로 보상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을 챙기면 용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8,000보를 걸으시면 100포인트, 한 달이면 3,000포인트, 1년이면 36,000포인트가 쌓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시면 한 번에 250포인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10,000포인트를 한 번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80,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한데요. 이 포인트는 병원비 결제, 건강용품 구매, 온라인 쇼핑몰 사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어르신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강북구 번동에 사시는 68세 최복래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앓고 계신데 건강관리 때문에 걷는 운동을 매일 하고 계세요. 평소 5,000보에서 10,000보 이상 걸으셨어요. 저희가 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스마트폰에 만보계 앱을 깔으셨고 하루하루 기록하시는 습관도 하셨어요. 한 달에 3,000포인트씩 6개월 만에 거의 20,000포인트를 모으셨습니다. 이 포인트로 자녀분 도움을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혈당 측정기도 사셨다고 해요. 이런 거 사는 것도 매달 다 돈인데 나라에서 내가 걷는 것까지 돈으로 바꿔줄 줄 몰랐어요. 매번 딸한테 대신 사다 달라고 안 해서 한 번씩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부담을 덜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 생활 습관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큰 비용까진 아니지만 작은 비용도 쌓이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용처는 지역이나 시범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복지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관리형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원 진료 받을 때 포인트를 병원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 질병은 없지만 비만이 있거나 혈압이 살짝 높은 분들은 예방형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체질량 지수 25 이상, 혈압 120 이상, 공복 혈당 100 이상인 64세까지 분들이 예방형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국민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혼자 사시거나 도움받기 어려우실 경우 동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관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앱 설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걸음수는 휴대폰 기본 만보계나 스마트워치로 자동으로 기록되고 혈압이나 혈당은 집에 있는 측정기로 재신 후 앱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입하려다가 미루시는 의료기기들을 앞으로는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혈압계 혈당 측정기 같은 기기를 살 때도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요. 혈압이나 혈당 있으신 분들은 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미리 시작해 두시면 나중에 혜택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꼭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도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제도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보통 매일 아침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시죠. 또 더 자주 체크하시기도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체열침,
심하신 분들은 인슐린 주사기 같은 소모품이 매달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혈당 시험지만 해도 한 통씩 매번 구매하시려면 부담되실 수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시기마다 교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계속 나가다 보면 약은 꾸준히 챙기면서도 소모품은 아껴 쓰려다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겨버리고 정확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모성 재료의 비용을 약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큰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이 나가던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구로구, 인천 연수구, 경기 성남시처럼 지자체에서 추가로 20% 이상을 지원하는 곳도 있어서 본인 부담이 거의 10%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예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도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알려드릴게요. 1.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 경우 어린 시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인슐린 치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 19살 이하의 청소년 당뇨병 환자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모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임신 중 혈당이 높아지는 임신성 당뇨 환자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 동안은 특별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제2형 당뇨 환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현재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당뇨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고 치료 방식, 특히 인슐린 사용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병원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소모성 재료 지원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등록 신청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작성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승인이 나면 지정된 의료기기 판매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진 양의 소모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필요시 반복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지역마다 전혀 다른데요. 어떤 지역은 거의 무료 수준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어떤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정부의 건강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 24시간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119에 연결되는 생명지킴이 같은 제도였죠. 두 번째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담 간호사 상담을 통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걷기, 혈압재기, 건강검진 등 생활 속 건강행동을 실천하면 연 최대 8만 포인트를 지급받아 병원비나 생필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혈당 측정기, 체열침, 인슐린 주사기 같은 비싼 소모품 비용을 정부가 약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들 가만히 두면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보건소, 복지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필수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챙겨 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소모품이나 만성질환관리 제도처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실 때 정부 지원 제도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신청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걷기나 혈압 기록을 꾸준히 하셔야 포인트가 쌓이고 지원도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건강 관리도 되고 경제적 혜택까지 따라오는 거죠. 어르신 한 분이 이 제도를 지금까지 몰랐던 게 가장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정부는 분명히 좋은 제도를 만들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도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꼭 동네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단순히 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관리, 상담,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장기관리 사업이라 생활권 내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동네 병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앱으로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가족의 기기로 대신 등록하거나 만보기 구입을 따로 하셔서 복지관에서 수기로 걷기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도 일부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걱정되신다면 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스마트폰 없이도 참여 가능한 방법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자 안 사는데도 응급센서 설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만 설치됐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 설치 가능합니다. 함께 하는 가족이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히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부부 가구나 장애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지역 상황에 따라 자세한 기준이나 대기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 소모품 지원은 인슐린 쓰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 중인 분들만 해당되지만 제1형 당뇨병 환자, 19살 이하 청소년,
임신성 당뇨 환자는 인슐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니 진료 보실 때 꼭 소모성 재료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들 신청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청 서류도 병원에서 안내해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십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오셔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이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4가지 제도는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2024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께 지급됩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제도 자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센서 설치의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혼자 안 산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가도 제도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신청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매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지자체나 보건소, 복지관에서 안내를 들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이런 혜택을 받으실 경우 연금이나 다른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개한 제도들은 공식적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고 다른 복지 수급 자격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병증도 줄고 병원비도 줄고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도 절약되는 서로에게 이로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바로 알고 접근하시면 막막하게 느껴졌던 제도들이 의외로 나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아서 아니면 잘못된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시고 작게는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이 혜택을 놓치시거나 손해보는 일이 더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비 부담을 덜면 여러분이 건강을 더 잘 체크할 수 있고 주변 분들의 걱정도 덜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제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예정인지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제도의 전국 확대. 지금은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등 19개 시범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 어르신들만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동네 의원에 등록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지금 미리 등록해 두시면 전국 확대 시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미리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사용처 확대. 지금까지는 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병원비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포인트 사용처가 훨씬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걸음수를 기록하고 혈압, 혈당을 재며 포인트를 쌓아두시면 앞으로 훨씬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당장 쓸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차근차근 포인트 쌓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정부는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관, 보건소, 병원 내 안내 창구를 확대하고 상담 중심의 신청 서비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더 간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산 움직임. 앞서 말씀드린 서울 구로구, 인천 연수구, 성남시처럼 지자체가 별도로 당뇨 소모품을 추가 지원하거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설치 대상을 넓히는 사례가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복지부와 협의 중인 곳도 많다고 하니 거주지별 지원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건강을 미리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제도들을 처음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려도 귀찮으셔서 안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한마디,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제도들은 여러분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가 쌓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의 보답으로 이런 제도가 준비된 거니까요.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꾸준히 실천하시고 신청하시면 다음 달,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분들 신청 실천 하고 댓글 달으셔서 실천 의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은 줄고 행복은 커지는 건강한 생활, 노후지혜백과가 함께 합니다.